지은호의 손을 잡은 순간 누군가는 그 손을 놓게 만들 비밀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뜨겁게 타오르는 질투, 다른 쪽에서는 차갑게 계산된 고백,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은호의 마음. 이 손은 사랑의 약속일까요? 아니면 파국의 시작일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손을 잡은 그 순간에요. 누군가는 그 손을 놓게 만들 비밀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은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먼저 느꼈습니다. 질투로 달아오른 마음이었는데도 이상하게 조심스럽게 다친 곳을 만지듯 부드럽게 잡았었더라고요. 지은호는 그 손을 뿌리치진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흔들렸는데요. 흔들림의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채로 지극히 인간적인 망설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멀지 않은 곳에서 그 손을 보았고 웃는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날카로운 메시지처럼 박혔습니다. 그 손 오래 못 간다. 말 대신 미소로 그렇게 예고한 셈이었죠. 지은호가 지역의 동업 제안을 받아들인 건 일 때문이었는데요.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사람 때문이라는 걸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재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편안함이 있었고 그 편안함은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역과 같이 자료를 보고 자재를 고르고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한다는 감각이 아니라 누군가와 똑바로 어깨를 맞대고 있다는 감각이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편안함은 쉽게 중독되는데요. 어깨를 맞대는 감각은 사람을 바꿔놓거든요. 지역은 변화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겼고 능력 있었고 비혼주의라고 공언해 왔는데요. 비혼주의란 말을 오래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 사용해 온 면이 있었더라고요. 그는 아버지 이상철에게서 배우지 못한 방식으로 다짐을 만들었고 다정에게서 배운 방식으로 사람을 감싸려 했지만 늘 중간에서 무너졌습니다. 조옥래는 그런 손자를 보며 기둥은 꺾여도 다시 세우면 되는데 마음이 먼저 꺾이면 집이 주저앉는다라고 중얼거렸고요. 김장수는 기억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지역이 내 아버지 젊을 적이랑 똑같네라고 말했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두 어른의 말이 나중에 더 크게 울리게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성재는 다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겉으로는요. 회사 본부장으로서 익힌 미소는 상황을 정리하는데 탁월했는데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약점을 놓치지 않는 눈빛이 늘 함께 움직였습니다. 지은호에게 느끼는 호감이 진심이었음은 분명했지만 진심과 전략이 그의 안에서는 어색하게 공존했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털어놓으며 신수연, 그러니까 이수빈에게 솔직해졌고 수빈은 이혼 남은 내 인생의 접수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라고 말하며 돌아서는 듯 했는데요. 돌아선 발걸음이 완전히 멀어지진 않았습니다. 수빈은 자신이 가진 매력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물러서는 타이밍과 다시 돌아서는 타이밍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돌아섰다 보이게 해두고 다른 쪽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죠. 그 무렵 이지화는 다시 방영라의 보디가드가 되었는데요. 영란은 엄마 구성에 몰래 웹툰을 그리고 있었고 그 웹툰 속에는 화려한 저택과 텅 빈 식탁과 말이 너무 많은 거울이 등장했습니다. 거울은 늘 누군가의 비밀을 복사해 보여주는데요. 영란은 거울이 비추는 얼굴을 끝까지 그리지 않았습니다. 지화는 그걸 보고 얼굴은 마지막에 그려라고 말했는데요. 마지막에 그리면 그때까지 누구든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유대가 생겼습니다. 이 유대는 곧 위험이 될 거라는 걸 두 사람 다 알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위험의 모양이 아름다우면 그 위험을 선택하거든요. 정순이는 아들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지강호는 헌팅 포차에서 고단한 밤을 이어가고 있었고 손목에 작은 상처를 자주 달고 다녔는데요. 누나 지은호와 비교되는 눈빛에서 도망치듯 웃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밥은 먹고 다니는지라는 말밖에 못했는데요. 그런 말밖에 못하는 순간이 인생에는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면 늘 후회가 밀려오죠. 지은호는 그 두 사람을 봤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마음이 편했을 텐데
보게 되었고 보는 순간 동업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돈과 시간과 열정이 필요한 일인데 자기 가족의 균열이 그 모든 것을 얇은 종이처럼 찢어버릴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동업 첫 주 지역과 은호는 첫 번째 견적서에서 크게 부딪혔습니다. 디테일과 감성의 문제였는데요. 디테일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었지만 감성은 숫자로 환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3%를 더 깎으면 클라이언트가 믿고 맡길 텐데요. 지역이 그렇게 말하자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고 3%를 깎으면 우리다움이 사라져요. 그럼 결국 아무 팀이나 낼 수 있는 그림이 되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고집은 평행선을 달렸고 그 평행선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평행선이 서로를 조금씩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협력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두 사람이 준비 중인 프로젝트의 발주처를 먼저 접촉했는데요. 지은호가 좋아할 만한 친환경 자재와 커스텀 패브릭을 묶어서 제안서를 순식간에 만들어냈습니다. 은호, 내가 고민하던 결을 내가 미리 준비해봤어. 성재는 그렇게 말했고 말투는 따뜻했지만 의도는 차가웠습니다. 의도는 차갑게, 표현은 따뜻하게. 그게 성재의 방식이었죠. 지은호는 흔들렸습니다. 필요한 것을 누군가 이렇게 정확하게 건네줄 때 사람은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경계해야 하는데요. 이 순간에는 경계가 느려졌습니다. 지역은 그걸 보았고 질투는 한 번도 표면에서 사라지지 않은 불꽃처럼 다시 타올랐습니다. 질투는 늘 거칠게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과하게 친절해지고 때로는 설명이 길어지고 때로는 침묵이 길어지죠. 지역은 설명이 길어지는 쪽이었습니다. 그 자재 유지 보수에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지난번에 테스트했을 때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설명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듣다가도 나도 알아요. 근데 이번 클라이언트는 유지 보수보다 첫인상을 더 중시하는 타입이더라고요 라고 답했고 두 사람의 대화는 유려하게 흐르다가도 어딘가에서 걸렸습니다. 걸리는 지점에는 늘 성재의 그림자가 있었고요. 이수빈은 멀리서 이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장면을 고르는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관심을 돌려놓는 타이밍도 정확했습니다. 성재가 지은호에게 다정할 때는 살짝 비켜서고 성재가 자기 일로 바쁠 때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기였죠. 난 내 과거에 무감각해 현재만 보면 되잖아. 수빈은 그렇게 말해두었고 그 말 한 줄은 거짓이 아니면서도 진실을 다 말하는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수빈은 무감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선 실제로는 아주 예민하게 현재를 읽어냈습니다. 그녀가 올린 사진 한 장, 캡션 한 줄은 결국 지은호에게도 도착하게 될 작은 파문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밤 사라졌던 캐리어가 돌아왔습니다. 김다정이 먼저 눈치챘고 이상철은 다정에게 책임을 돌리듯 말을 꺼냈는데요. 너는 왜 자꾸 저 아이 편만 드니라는 말이 상철의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다정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팔을 벗는 거야 라고 답했는데요. 그 대화는 이 집안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문장 구조였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잃어버린 물건들이 대부분 돌아와 있었는데요. 이상한 건 하나의 봉투였습니다. 봉투에는 투자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고 조응래와 김장수의 이름이 연필로 살짝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다정이 낮은 목소리로 묻자 상철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하지 못한 것에 가까웠고요. 그 계약서는 오래된 논쟁을 다시 불러낼 위험한 종이였는데요. 누가 넣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이 되었죠. 고성희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아름다운 외모와 권력욕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무엇이든 목적을 위해 필요한 연기를 선택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지은호에게는 따뜻한 어른처럼 다가가서 속내를 들어주었고 그 속내 중 일부는 반드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했는데요. 사용한다고 해서 늘 악의적이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효율은 늘 누군가의 감정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작동하곤 했고 그 잘린 감정이 나중에 큰 소음을 만들어낸다는 걸 성희는 알면서도 감수했죠.
영라의 웹툰을 눈치챘을 때도 성인은 먼저 딸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완의 동선을 확인했고 두 사람이 공유하는 비밀의 크기를 가늠했는데요. 가늠이 끝난 뒤에야 말을 꺼냈습니다. 너 요즘 그림 많이 늘었더라.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질문인 문장이었죠. 영란은 그 질문의 정체를 알아채고 침묵을 선택했고 침묵은 곧 불안의 크기를 증명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피칭 날 지은호와 이지혁은 새벽부터 자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지혁은 모든 변수를 계산하려 했고 은호는 첫인상을 믿었습니다. 첫인상이 흔들리면 그 다음 설명은 다 변명으로 들려요. 은호가 그렇게 말하자 지혁은 설명은 변명을 막기 위해 있는 건데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면 자신의 언어를 일부 내려놓아야 하는데요. 그 과정은 늘 아프게 진행됩니다. 그날 오후 박성재가 피칭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협력사 담당을 대동했고 미리 준비한 친환경 패키지를 깔끔하게 제시했는데요. 제시하는 손길이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의심을 불렀습니다. 너무 완벽하면 누군가는 이 완벽함은 어디서 왔지 하고 묻게 마련이거든요. 지은호는 순간 흔들렸고 흔들림을 알아차린 지혁은 곧장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흔적을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처음 좋고 나중에 불편한 곳 말고요. 처음 좋고 나중에도 좋은 곳을요. 그 문장은 지혁에게서 드물게 튀어나온 감성의 언어였습니다. 성재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고 클라이언트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승부는 딱 절반의 동점으로 끝났는데요. 동점은 다음 라운드를 반드시 만든다는 점에서 누군가에게 패배보다 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의 메시지가 엇갈렸습니다. 지은호에게 성재는 오늘 좋았어. 내가 웃을 때가 제일 좋아. 라고 보냈고 이지혁은 다음 견적 내가 한 번 더 손볼게요 라고 보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직접 건드리는 문장, 다른 하나는 이를 통해 마음에 닿으려는 문장이었는데요. 지은호의 손가락은 잠시 멈추었다가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성재에게는 웃는 이모티콘 하나, 지혁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 줄. 같은 길이가 전혀 다른 온도로 전송되었고 그 온도의 차이는 다음날 아침에 가서야 제 온도를 드러냈습니다. 이상철은 그 아침에야 캐리어 속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투자계약서 사본에는 조옥래와 김장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은행 도장과 날짜가 흐릿했습니다. 10여 년 전 이야기였는데요. 그때 집안의 형편을 위해 애써 모아둔 돈이 한 번에 이동했었고 누구는 그걸 을이라고 불렀고 누구는 무모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철은 그날 이후로 무모함이란 말에 묶여 살아왔는데요. 아들 이지혁을 볼 때마다 그 단어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혁이 웃으면 무모해 보였고 지혁이 말이 없으면 더 무모해 보였고요. 다정은 그 서류를 보고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서로에게 너무 많이 숨겼지? 라는 말이 나왔고 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한편 이수빈은 선택을 했습니다. 물러서는 척하다가 아예 다른 방향에서 성재의 마음을 흔들기로요. 수빈은 자신의 채널에 새로운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어른의 연애를 이야기했죠. 노골적인 실명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래쪽 댓글에는 그분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고 수빈은 그 추측을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리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걸 수빈은 알고 있었거든요. 성재는 영상 링크를 받았고 짧게 웃었습니다. 불쾌해서 웃은 게 아니라 예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안도에 가까운 웃음이었고요. 대신 그는 다른 링크를 열었습니다. 지은호가 예전에 작업했던 소규모 카페 리뉴얼 후기였는데요. 후기의 한 문장이 성재의 눈을 붙잡았습니다. 디자인이 사람을 바꿔요. 사람을 바꾸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삶이 바뀌더라고요. 성재는 그걸 읽고 나서야 뭐가 두려운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이별이 아니라 자기가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움직임을 크게 바꿨습니다. 딸 박영라에게 미소를 보이며 전시 준비해보자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그림을 세상에 꺼내보자는 제스처처럼 들리면서도 사실은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꺼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영란은 순간 흔들렸지만 지완의 눈을 받고
지화는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습니다. 얼굴은 마지막에 그리자고 했잖아. 그 말은 곧 우리가 우리의 속도를 지키자는 말이었습니다. 성희는 그 작은 고갯짓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움직임을 크게 키워서 쓰는데 성희는 능숙했거든요. 내가 선택하면 돼. 다만 선택은 책임을 불러오는 법이야. 성희는 그렇게 말해두고 물러섰습니다. 물러서는 척하면서 둘의 사이 가장 가까운 문을 비밀리에 잠그는 방식을 택했죠. 둘째 주 피칭은 더 거칠었습니다. 이번엔 박진석이 잠깐 등장했는데요. 상남자 스타일의 진석은 숫자와 결과를 선호했고 과정의 아름다움에는 무관심에 가까웠습니다. 예쁘냐? 라는 질문 대신 팔리냐? 라고 묻는 사람이었고요. 지은호가 준비한 스토리텔링은 그 앞에서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이 그 흔들림을 막았습니다. 예쁘고 팔리게 만들면 됩니다. 둘을 나눌 이유가 없는데요. 뼈대 같은 한 줄이었는데요. 뼈대가 잘 서면 살은 따라 붙습니다. 성재는 그 순간 미묘한 안도와 질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안도는 동업의 발전이 회사에 정당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계산에서 왔고, 질투는 지은호의 시선이 아주 잠깐 아주 미세하게 이지혁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꿈을 꿨습니다. 지은호는 빈집에 스위치를 켰는데 불이 켜지지 않는 꿈이었고요. 이지혁은 문이 잠겼는데 열쇠가 맞지 않는 꿈을 꿨습니다. 박성재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꿈을 꿨는데요. 층수 표시등이 깜빡거리다가 숫자를 잃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꿈이 말하는 건 단순했습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자신의 자리에 있지 않았고 모두가 어딘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한테는 내가 사는 방법이 너무 멀게 보인대라고 말했는데요. 그래도 내가 한 번만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따라올 것 같대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시간을 냈고 지강호와 밥을 먹었습니다. 지강호는 퉁명스러웠지만 눈빛이 자꾸 누나를 쫓았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제대로 해보고 싶긴 한데 시작이 어딘지 모르겠어. 언젠가부터 시작이란 단어가 사람들에게 너무 멀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시작은 창피를 감수하는 거야 라고 말했고 지강호는 그 말을 곧장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래 기억해뒀습니다. 창피를 감수하는 용기와 자존심을 지키는 용기는 서로 다른 종류인데요. 지강호는 이제 겨우 그 차이를 배우려는 참이었습니다. 그 사이 캐리어 봉투의 출처에 대한 작은 단서가 떠올랐습니다. 봉투 겉면의 볼펜 흠집이 며칠 전 방영라의 스케치북 귀퉁이와 같은 각도였다는 걸 김다정이 눈치챘는데요. 이건 추측이었고 아직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다정은 성급하게 몰아붙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영나에게 도시락을 건넸고 가끔은 말없이 밥을 같이 먹으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라고 말했죠. 영나는 도시락을 받았고 다정의 손끝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진심은 대개 손끝에서 먼저 전해지거든요. 영나는 그날 밤 스케치북 맨 뒤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얼굴은 마지막에 그리자. 그리고 그 아래에 아주 작게 하지만 이름은 언젠가 불러야 한다라고요. 세 번째 피칭을 앞두고 성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은호에게 회사를 통한 공식 후원을 제안하기로요. 후원은 아름다운 단어지만 조건이 붙으면 계약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우리 이름으로 묻자. 내가 앞에 서고 우리는 그림자처럼 뒤에서 밀어줄게. 말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림자처럼이라는 말이 특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언제나 발밑을 붙잡는 존재이기도 하죠. 지은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림자가 너무 짙으면 얼굴이 사라지는데요.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성재는 바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사라지지 않게 내가 조절할게. 이 말은 그가 할 수 있는 말 중 가장 다정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조절하겠다는 말은 곧 권한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이지혁은 이 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신 결과만을 감지했죠. 지은호의 표정이 복잡해졌고 전화가 잦아졌고 회의 때 잠깐씩 멍하니 먼 곳을 봤습니다. 질투는 이번에는 침묵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명을 끊고 보고서를 길게 적고 메신저에서는 5줄로 끝낼 수 있는 말을 한 줄로 줄였습니다.
줄어든 문장은 마음의 거리를 말해주곤 하죠. 지은호는 그 거리를 알아챘고 곧장 붙잡았습니다. 우리 지금 싸우는 거 아니죠? 라는 문장을 먼저 꺼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우는 건 아니고요. 내가 조급했네요. 단어 하나가 잘못 나오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가 만들어지는 때가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는 단어가 제 위치를 찾아갔습니다. 다음 날 박진석이 최종 미팅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미감 점수 대신 유지 관리 비용을 전면 반영하자. 그 말 한 줄로 판이 뒤집혔고 지은호가 애써 쌓아 올린 첫인상의 서사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을 지혁이 다시 잡아야 했고 지혁의 눈빛은 낯설 만큼 차분해졌습니다. 처음 좋고 나중에도 좋은 곳. 그 말 그냥 예쁘려고 한 말 아니죠? 지혁이 되물었고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유지관리 수치에 첫인상을 반영하는 공식 하나 만들어봐요. 우리가 쓰는 재료가 첫인상을 오래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오히려 줄여준다는 걸 보여주면 되거든요. 말은 쉬웠고 작업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둘은 밤을 새워 그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붙였습니다. LTF 롱타임 퍼스트. 오래가는 첫인상.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이름은 내가 지었어요. 지혁도 웃었습니다. 그럼 수식은 내가 만들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부족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고성희가 움직였습니다. 성희는 최종 미팅 하루 전 협력사 한 곳에 전화를 걸어 납기를 늦추게 했는데요. 표면상의 이유는 화물 문제였고 실제 이유는 딸의 미래를 안전한 틀 안에 눌러 담기 위한 사전 정리였습니다. 돌발 변수는 대개 누군가에게 이익을 줍니다. 이번 돌발 변수는 두 가지 효과를 냈습니다. 하나, 지은호와 이지혁의 계획이 흔들렸고요. 둘, 박성재가 내가 정리해볼게라고 말하며 판을 다시 쥘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희는 바로 그 지점을 노렸습니다. 딸에게 직접 손대지 않으면서 판 전체를 자기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판은 한 방향으로만 기울지 않았습니다. 조옥래가 뜻밖의 한마디를 던졌거든요. 이 바둑판은 흑도 백도 아니고 전부 회색이구나. 회색이라는 단어는 선과 악의 문법을 한 번에 무력화시킵니다. 그 말은 결국 모두를 한 번 멈춰 서게 만들었는데요. 멈춰 섰을 때 사람은 자기 그림자를 봅니다. 자기 그림자를 보면 대개 창피하거나 혹은 갑자기 용감해지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이상철은 창피해졌습니다. 다정에게 그때 내가 틀리지 않았나 바라고 말하려다가 그때 너도 많이 외로웠지라고 말로 바꿔서 건넸습니다. 다정은 그 말 한 줄을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림이 길면 용서가 쉬워지는 때가 있거든요. 다정은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같은 편 하자라고 답했고 그 말은 지혁에게도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최종 미팅 날 LTF 모델은 의외로 높은 설득력을 보여줬습니다. 유지관리 비용과 첫인상 유지 기간을 결합한 수식은 단순하지만 강력했거든요. 박진석은 숫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괜찮네라는 짧은 평을 남겼습니다. 짧은 평이 때로는 긴 환호보다 값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납기 문제가 다시 치고 들어왔습니다. 협력사의 일정 지연 통보가 공식화되었고 회의실의 공기가 다르게 울렸습니다. 지은호의 얼굴이 하얘졌는데요. 이지혁이 그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길 열어볼게요. 그 말은 약속이었고 약속은 그 사람의 과거를 데려옵니다. 지혁은 과거의 인맥을 동원했고 평소라면 자존심 때문에 건너지 않았을 번호로 전화도 걸었습니다. 비혼주의자였던 그가 처음으로 함께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무에서 제대로 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었고 작은 제작사가 한 칸을 내어줬습니다. 대체 자재를 급히 공수하는 동안 박성재는 조용히 보고만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존중과 경계가 섞인 복잡한 색이었죠. 그는 처음으로 지은호가 이지혁 곁에서 어떤 얼굴을 하는지 제대로 보았습니다. 일에 몰두하는 사람의 얼굴이었고 누군가와 나란히 실수를 감수하는 사람의 얼굴이었고 심지어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성재는 그 표정을 보며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게 싫었던 거구나.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가끔 자기 진심을 늦게 발견합니다. 늦게 발견한 진심은 보통 더 정확하죠. 회의는 끝났고 결과는 유보로 돌아왔습니다. 숫자는 좋았고 그림도 좋았고 납기 문제는 임시 대체안으로 수습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는데요. 최종 확정까지 하루가 더 필요하다는 통보가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짧으면서 긴 시간입니다. 그 하루 동안 변수는 반드시 생기거든요. 변수가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실수는 관계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 밤 카페에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정리하지 못한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고 있었는데요. 함께 일하면 사랑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는 문장을 쓰다가 지워버렸습니다. 지우고 나니 그 문장은 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이지혁이 들어왔고 커피 2잔을 내려놓았는데요. 내가 오늘 좀 무리했죠? 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은호는 무리한 건 알겠는데요.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화는 아주 작은 고백이었습니다. 작은 고백은 큰 고백보다 오래 갑니다. 작은 건 자주 꺼내볼 수 있거든요. 문이 열리고 이수빈이 들어왔습니다. 수빈은 일부러 그 시간을 골랐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네. 말은 부드러웠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받은 협찬 샘플을 내려놓으며 이거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의 방향은 지은호였지만 실제 목적지는 박성재였습니다. 사진은 찍히게 되어 있었고 사진은 결국 온라인을 떠돌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빈은 긴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도 한 장면을 완벽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시각 고성이는 방영라의 노트북을 열어보진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에 놓인 스케치북을 한 장씩 넘겨봤는데요.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얼굴은 마지막에 그리자. 하지만 이름은 언젠가 불러야 한다. 성희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미간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릴 순간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그 계약서 원본은 어디에 있죠? 캐리어에서 나온 사본이 아니라 원본 말입니다. 그 질문 하나로 다음 날의 바람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철은 우연히 누군가의 통화를 엿듣게 됩니다. 목소리는 익숙했고 내용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투자와 관련된 뒷이야기, 그때의 선의가 어떻게 지금의 약점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계산이었죠. 상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펴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숨지 않는다. 그 말은 다정에게로 갔고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편 하자고 했잖아요. 두 사람의 눈빛이 드물게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는 순간 어떤 집은 비로소 살아납니다. 최종 확정이 내려오던 오후 결과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LTF 채택. 그 한 줄이었습니다. 환호 대신 깊은 숨이 먼저 나왔고 숨이 끝나자 웃음이 났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어도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말이 없어도 서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수빈의 사진이 온라인을 탔고 캡션으로 달린 말이 불을 붙였습니다. 어른의 연애는 서로의 과거를 껴안는 일. 댓글은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그분 얘기네. 회사 본부장님 아니야? 지은호는 무슨 죄? 불이 붙으면 산은 빨리 타는데요. 진실과 거짓을 함께 태우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불길 같은 댓글이 커지는 사이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 한 줄을 보냈습니다. 필요하면 말해. 이지혁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같이 있어줄게요. 문장을 보고 있으면 사람의 방식이 보입니다. 둘 중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방식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지은호는 둘 다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마운 마음이 서로 다른 결로 흘렀습니다. 성재에게는 고마움이 안전에 가까웠고 지혁에게는 고마움이 위험에 가까웠습니다. 위험은 늘 사람을 살게 만들거나 망치게 만듭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살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성이가 꺼내든 카드가 테이블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캐리어에서 나온 사본의 원본이었고 원본에는 조그만 메모가 붙어 있었는데요. 선의의 대가는 누가 치르나. 성희가 직접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희는 그 메모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용한다는 건 곧 장면을 만든다는 뜻이고 장면은 다시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 장면이 향하는 곳은 이상철과 박진석의 오래된 관계의 언저리였고 그 언저리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곳에 물을 끼얹으면 김이 나고 김은 시야를 가립니다. 시야가 가려지면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의심이 방 안에 들어온 날 이지환은 박영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우리 속도로 가자. 그 말은 둘에게 결심을 주었고 결심은 늘 누군가의 반대를 부릅니다. 곧장 반대가 들어왔고 반대는 아주 정교한 어휘로 포장되어 있었죠. 너의 재능을 지키려는 거야. 고성희의 말이었습니다. 지키려는 마음이 때로는 누군가를 가두는 족쇄가 된다는 걸 성희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알면서도 선택하는 걸까요? 영란은 결정을 미뤘고 미룬 결정은 곧 유예된 폭발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세 사람의 메시지는 줄어들었습니다. 말이 줄면 감정은 굵어지는데요. 굵어진 감정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지혁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비혼주의자였는데 왜 자꾸 함께의 문장만 떠오르지? 그는 스스로를 설명하려고 했고 설명은 자꾸 길어졌습니다. 길어지는 설명은 열등감과 닮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상철은 그런 아들의 그림자를 보았고 다정은 조용히 등을 토닥였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옆에만 있어. 다정의 말은 단순했는데요. 단순한 말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변수가 도착합니다. 정순이가 겪는 가게의 임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가게의 임대는 도시의 온도를 가장 예민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사람들은 먼저 몸을 움츠립니다. 지은호는 바로 지갑을 열고 싶었지만 동업의 자금 흐름을 망가뜨릴 순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말없이 계산기를 두드려 그 안에서 남는 1%를 찾았고 그 1%를 무려 3번이나 다시 나눠보았습니다. 나눌수록 수치가 작아졌고 작은 수치는 결국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내가 당겨볼게요. 지혁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로 시작했던 마음이 책임으로 모양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넌 어느 쪽이야? 안전이야, 위험이야? 질문이 너무 솔직했는데요. 솔직함은 때로는 최후의 악수처럼 보입니다. 지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나 살아있는 쪽이요라고 답했습니다. 살아있는 쪽이라니 설명은 없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살아있는 쪽은 뛰고 넘고 가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쪽이었습니다. 성재는 그 대답을 듣고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고 그럼 나는 내가 다치지 않게 뒤를 봐줄게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배려였지만 마음은 마지막 선을 긋는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처럼 보였던 사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보낸 익명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없었고 내용은 짧았는데요. 그 밤에 손을 놓게 만들 비밀 준비 끝.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핏기가 사라졌고 이지혁은 메시지를 복사해 자신의 폰으로 옮겼습니다. 박성재도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에게 동시에 던져진 문장. 누군가가 장면을 만들고 있었고 그 장면의 클라이맥스를 함께 보라고 초대한 셈이었죠. 다음 회차의 문은 그렇게 열리게 생겼습니다. 누가 캐리어에 계약서를 넣었는지, 왜 원본의 행방이 성희의 손끝에서 오르내리는지, 수빈의 영상이 어떤 불씨를 남길지, 지강호의 시작이 창피를 어떻게 통과하게 될지, 이지환과 방영나가 마지막 얼굴을 언제 어떻게 그리게 될지, 이상철과 김다정의 같은 편 선언이 지역을 어디로 데려갈지 말이에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질투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은 책임으로, 선택으로, 변화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질투가 만든 문을 지나오면 사랑은 종종 늦게 도착하거든요.
늦게 도착한 사랑은 빠르게 타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지키고 싶습니다. 지은호는 알게 되었습니다. 손을 잡는 게 일이든 사랑이든 결국 같은 결로 움직인다는 걸요. 손을 잡으면 누군가는 놓게 만들 비밀을 준비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놓지 않기 위한 약속을 준비합니다. 약속은 말로만 만들지 않는데요. 숫자로도 만들고 밤샘으로도 만들고 창피를 감수하는 시작으로도 만들더라고요. 이지혁은 아주 오래 미뤄둔 문장을 드디어 다듬었습니다. 나는 혼자 살 줄 알았는데요. 같이 사는 법이 더 어려워도 더 따뜻하네요. 그 문장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려면 한 번의 폭풍을 더 지나야 했거든요. 폭풍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렇지만 이번 폭풍은 예고가 있었습니다. 준비 끝.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버렸으니까요. 준비 끝이라는 말은 곧 시작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시작은 늘 창피를 동반하고 창피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요. 어떤 이는 진실을 들고 어떤 이는 사랑을 들고 어떤 이는 과거를 들고 어떤 이는 미래를 들고요. 그리고 어떤 이는 아주 조용히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손으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여는 문이 가장 어렵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지은호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어두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는 결국 오래가는 첫인상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 첫인상은 서로를 오래 보겠다는 약속의 다른 말이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사람은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준비한 비밀이 먼저 폭발할지, 누가 먼저 이름을 부를지, 누가 마지막 얼굴을 그릴지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음 회차의 몫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